이미 인베스터데이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테슬라가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을 끝으로 벌써 2월 미국 증시도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월요일에 이어 변동성을 줄여갔으며 장 중반까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장 후반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화요일은 주택가격지수, 도매재고,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됐지만 증시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줄이는 모습을 보니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듯하며 결과적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0.1%, S&P 500 마이너스 0.3%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TQQQ도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22.13달러로 마감했으며 화요일도 추가 매수가 없어 보유 수량은 1320주 그대로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0시 30분에 도매재고가 발표됐습니다. 도매재고는 작년 4월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예상치인 0.1%를 하회하며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내구재 수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장기 자본 투자를 계속하여 공장에 대한 업무용 장비 주문이 급증했고 실제로 화요일에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은 강하고 재고는 급격하게 줄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 업무용 장비 주문을 늘리는 것은 경제가 화랑일 때 나오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경제 상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는 것은 맞지만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매 재고가 발표된 이후 11시에 미국의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6.6% 상승하며 지난달 8.2%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지수는 22년 4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22년 8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주요 20개 대도시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20개 대도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22년 8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이런 상황이 CPI나 PCE의 OER 방식의 주거비 측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올해 2월이나 3월부터는 주거비 하락이 CPI나 PCE에도 반영될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와 달리 물가지수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금리 전망이 다소 완화되며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긍정적인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된 이후 12시에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화요일 발표된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 대비 하락하며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CSI와 CCI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CSI는 미래 소비 계획이나 물가 전망 등 개인의 소비 생활 및 가계의 수입 상태에 초점을 맞췄고 CCI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기에 이 두 가지 경기 선행지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년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CSI는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CCI는 다소 주춤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나 지출 의향은 여전히 강한데 앞으로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울한 금리 전망이 계속됨에 따라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단기 채권인 6개월물 채권 금리는 5%를 넘어 계속해서 상승하며 5.1%까지 넘어섰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현재 시점에 채권 주식할 거 없이 변동성 있는 자산을 모조리 시장에 내다 던지며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멈추나 했던 2년물 금리 또한 화요일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종가 기준으로 다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말하듯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스닥은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며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나스닥 11,500포인트 근처에서 박스권을 만들며 증시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강한 긴축 압박이 생기자 기관 세력들 사이에서도 이제 포지션이 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FOMC는 결국 25bp 인상으로 결정될 것이고 FOMC 날짜가 다가올수록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했던 주가는 되돌림 당해서 그 하락폭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만에 나오는 점도표입니다. 작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이 5.3%였는데 이번 FOMC에서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이 올라가거나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3월에 25bp 올린 것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3월 FOMC까지는 3주 정도 시간이 남았고 그동안 발표될 CPI와 실업률 또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와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이미 인베스터 데이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테슬라가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관들이 굳이 끌어올리려고 작정한다면 호재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 까봐야 알 것 같고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이 시작된다면 저 또한 추가 매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앞서 말했듯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값싼 채권이나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고 불확실성에서 도망치려 안전한 달러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주식이 비쌀 때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며 빚까지 끌어와 주식을 사고 금리가 오르고 현금이 비쌀 때 주식시장은 망했고 이제 또 폭락한다고 말하며 값싼 저가 주식을 매수하긴커녕 갖고 있는 주식마저 시장에 내다 던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강세장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다시 지금 신성시 여기는 현금을 쓰레기라고 말하며 빚까지 끌어와 이미 지나치게 비싸진 주식시장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충분히 매집하고 나중에 눈먼 개미들에게 비싸게 떠넘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관점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